쌍둥이인데 30년을 따로 살았습니다. 한 명은 재벌가에서, 한 명은 고아처럼. 그리고 두 자매를 갈라놓은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웃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남자. 제목만 보면 로맨스 드라마 같죠? 남자가 둘 나오고 여자 주인공이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게 아닙니다. 표면은 로맨스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복수, 납치, 신분 바꿔치기, 30년에 걸친 거짓말, 살인 지시, 그리고 출생의 비밀이 얽혀있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달콤한 포장지 안에 칼이 들어있는 드라마. 그게 첫 번째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드라마의 판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등장인물부터 시작합니다. 인물 관계를 모르면 이 이야기는 절반도 안 보입니다. 먼저 이 드라마의 중심에 있는 인물. 오장미 배우 함은정.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쌍둥이 언니입니다. 설인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벌가에 있는 건 동생 설인이고 장미는 엄마와 함께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스펙도 없고 명품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오장미라고 답합니다. 강철 멘탈.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 그녀의 대사 하나가 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게 선언입니다. 이 드라마 전체가 이 선언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장미는 교통사고로 신분을 잃은 동생 설인 대신 마설인이라는 이름으로 재벌가에 잠입합니다. 기억상실인 척 위장하면서 내부에서 채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여자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30년치의 빚을 청구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악당입니다. 겉으로는 드림호텔 대표 마 회장의 며느리, 우아하고 아름다운 재벌가 안주인. TV에서 봤다면 아마 저 사람 참 품에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는 사람. 30년 전 갓난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쌍둥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쌍둥이의 엄마를 사고로 정신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실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살인을 지시합니다. 마 회장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 돌아서면 비아냥거리는 이중인격자. 하나뿐인 딸 설인을 끔찍이 아낀다고 하지만 그 설인도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캐릭터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30년의 벽을 장미가 부수러 들어온 것입니다. 마설인 채화영의 딸 실은 오장미의 쌍둥이 동생. 설인은 재벌가 손녀로 자랐습니다. 세상에 겁나는 것도 없고 못 가지는 것도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내 인생,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질 수 있어 시시해. 이 한마디가 설인의 전부입니다.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주변엔 돈만 보는 사람뿐이니 외로운 사람. 그런데 이 설인이 교통사고 이후 의식을 되찾고 나서 달라집니다. 장미가 자신 대신 재벌가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엔 분노하지만 곧 채화영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장미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린 같은 편이야. 채화영을 무너뜨리자.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설인은 완전히 선한 인물이 아닙니다.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장미와 손잡는 척하다가 마지막 순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군인 척한 또 다른 적. 이 드라마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준호 배우 박건일. 이 드라마의 제목에 있는 첫 번째 남자가 바로 준호입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차갑고 치밀하고 완벽한 남자. 철벽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이 말을 하는 준호를 보면 이 냉철한 남자가 어떻게 이 정도로 흔들릴 수 있지 싶습니다. 그 여자가 오장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준호에게 드라마 후반에 가면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채화영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라는 사실. 낳아서 버린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자신의 보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그 어머니를 무너뜨리러 온 복수자입니다. 이 관계를 알고 나면 이 드라마의 제목이 다르게 읽힙니다. 강백호 배우 윤선우. 백호는 준호의 동생이자 변호사입니다. 해피바이러스 전파자. 어디서나 빛나는 훈남. 정의감 넘치는 인류에 충만한 남자.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 남자가 장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 준호도 장미를 사랑합니다.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 이게 로맨스 라인의 축입니다. 그런데 백호는 단순한 로맨스 캐릭터가 아닙니다. 장미의 사고와 여러 사건을 조사하다가 모든 사건 뒤에 채화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강준호가 사실 장미의 양오빠일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진실을 알려야 하는 사람. 하지만 장미는 복수를 위해 그 비밀을 숨기려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 그것이 강백호입니다. 정숙희 배우 정소영. 장미와 설인의 생모입니다. 나는 그 남자만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사법시험 1차 합격자. 영민한 두뇌, 지성미, 따뜻한 심성. 그런 그녀가 불의의 사고로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채화영이 한 짓입니다. 지금 수키는 반찬 가게를 하면서 딸 장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딸인지도 모르고 엄마처럼 따르면서. 그리고 아직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전환점이 됩니다. 수키가 채화영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옵니다. 내 아이 돌려줘. 이 한마디가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될 겁니다. 이강혁 배우 이재황. 채화영의 신복 비서실장. 평생 채화영 곁에서 살았습니다. 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충신. 채화영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조차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이 강혁이 결국 채화영을 배신하는 쪽에 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버려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미와 거래하면서 내미는 것 30년 전 아이 납치 사건 녹음 파일입니다. 채화영의 모든 것을 담은 그 파일. 충신이 배신자가 되는 순간. 그것이 강혁 서사의 핵심입니다. 마대창 배우 이효정 마회장. 드림그룹 회장. 채화영의 시아버지. 설인의 할아버지. 내 밑으로 다 기어. 설인이 빼고. 카리스마 끝판왕.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독재자. 하지만 손녀 설인 앞에서만큼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마지막에 마 회장이 죽기 전 남긴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드림그룹의 후계자. 마설인도 채화영도 아닙니다. 오장미입니다. 마 회장은 이미 30년 전에 아이 바꿔치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알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인물 소개를 들으셨으면 이제 관계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3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 복수의 구도. 오장미 채화영. 장미는 채화영에게 복수하러 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채화영이 한 일들. 쌍둥이 자매를 30년 동안 갈라놓았습니다. 엄마 정숙희를 사고로 지능퇴행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마동석을 실종시켰습니다. 장미를 직접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 번. 이 죄의 목록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 장미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라고 말했는지. 두 번째 축, 로맨스 삼각관계. 오장미 강백호. 오장미 강준호. 형제가 같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러면 장미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친어머니를 무너뜨리러 온 셈이 됩니다. 이 아이러니가 이 드라마의 감정선을 폭발시킵니다. 세 번째 축, 유산과 후계 전쟁. 마대창 드림그룹. 채화영 차지하려 한 BS 마설인 정당한 후계자처럼 보인 BS 오장미 진짜 후계자. 마 회장의 유언장에 오장미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더 큰 판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30년 전부터. 여기서부터는 이 드라마의 핵심 장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다가 손이 멈추는 장면들입니다. 소름 포인트 1.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숙희는 오세지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 장미를 엄마처럼 따릅니다. 그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화영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내 아이 돌려줘. 이 한마디. 30년 동안 잠겨있던 기억. 자신의 아이를 빼앗겼던 기억. 그것이 채화영이라는 트리거에 의해 폭발합니다. 화영 입장에서는 최악의 순간입니다. 자신이 파묻어온 죄의 증인이 되살아난 것이니까요. 이 장면이 드라마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름 포인트 2. 장미가 마서린으로 들어가는 장면. 장미는 기억상실인 척 위장합니다. 채화영의 눈앞에서. 채화영이 30년 동안 갈라놓은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 행세를 하며 그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 채화영은 모릅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장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공간이 전쟁터라는 것을. 인물들의 온도 차이가 화면을 가득 채우는 장면입니다. 소름 포인트 3. 백호가 장미와 재회하는 장면. 백호가 병원에 누운 사람을 장미라고 믿고 매일 찾아갑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서린입니다. 진짜 장미는 살아서 채화영과 싸우고 있는데 백호는 엉뚱한 사람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진짜 장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꿈이 아니길 바래요. 백호의 그 대사가 이 장면에서 가장 말이 적으면서 가장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소름 포인트 4. 이강혁의 배신. 평생 채화영에게로 살아온 남자. 그 남자가 장미에게 녹음 파일을 넘기는 순간 내가 화영을 무너뜨릴 증거를 줄게. 30년 충성의 끝이 이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더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혁은 채화영을 사랑했습니다. 평생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입 밖에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채화영을 팝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인지 버려질 것을 알기 때문인지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소름 포인트 5. 마 회장의 유언장 공개. 이건 마지막 반전입니다. 드림그룹 후계자. 마서린이라고 생각했죠. 채화영은 그것도 빼앗으려 했죠. 그런데 유언장에 적힌 이름은 오장미. 30년 전 마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는 것을.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침묵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채화영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 회장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이 반전이 공개되는 순간 이 드라마의 30년이 한꺼번에 뒤집힙니다. 첫 번째 남자의 갈등은 단층이 아닙니다.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1층 갈등 오장미 vs 채화영. 표면의 갈등입니다. 복수하는 자 vs 지켜내려는 자. 30년의 빚을 받으러 온 여자와 그 30년을 완벽하게 가려온 여자. 이 갈등이 드라마의 뼈대입니다. 2층 갈등 강준호 vs 자신의 출생. 준호가 자신이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분열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머니가 저지른 죄를 심판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장미는 그 어머니를 무너뜨리러 온 사람입니다. 이 삼각형 안에서 준호는 선택해야 합니다. 3층 갈등 강백호 vs 장미의 비밀. 백호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장미는 복수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는 사람이 진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충돌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남자의 갈등입니다. 4층 갈등 마서린의 이중성. 서린은 장미의 동생입니다. 피를 나눈 쌍둥이입니다. 같이 싸우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장미를 마지막 순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군인지 적인지 모르는 사람. 피를 나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이것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갈등입니다. 드라마의 감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대사들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채화영의 대사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게 이 악당의 세계관 전부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없고 도덕이 없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원하면 가진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으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강준호의 대사입니다.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차갑고 철벽이던 남자. 그 남자가 이 말을 합니다. 오장미라는 여자가 얼마나 그의 삶을 바꿨는지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더 비극적인 이유, 그가 구원이라 부르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너뜨리러 온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강백호의 대사입니다. 이게 꿈이 아니길 바래요. 단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 안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로맨스 대사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진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설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폭발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첫째, 장미의 정체가 들키는 순간. 정숙희가 장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고 채화영 앞에 서는 장면. 그리고 무심코 부르는 이름. 우리 장미야. 채화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30년간 완벽하게 만들어온 성이 한순간에 균열이 갑니다. 이 장면 이후 채화영은 더 위험해집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이미 그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둘째, 이강혁이 제거당하는 위기. 장미에게 녹음 파일을 넘기려는 강혁. 이 사실을 알게 된 채화영. 30년 충신을 없애려는 주인.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강혁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이 실제로 제거되거나, 아니면 강혁이 먼저 채화영을 선제 공격하거나, 어느 쪽이든 이 관계의 끝은 폭발입니다. 셋째, 강준호가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목뒤점 이야기. 출생 기록 조사. 이 단서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준호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채화영이 자신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게 됩니다. 버렸습니다. 낳고 버렸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준호는 무너질 것인가, 더 단단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 장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드라마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서사가 여기 있습니다. 넷째, 마서린의 배신. 같은 편이라 믿었던 쌍둥이 동생. 하지만 서린은 마지막 순간 장미를 배신할 계획입니다. 이 배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그리고 장미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바로 서린입니다. 다섯째, 마 회장 유언장 공개. 드림그룹 후계자는 오장미.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채화영의 30년 계획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마 회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더 충격입니다. 채화영은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속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30년 동안 완벽하게 살아온 거짓이 진실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채화영은 30년을 버텼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억을 잃었거나 사라졌거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장미가 나타났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힘이 생기는 사람, 멈추지 않는 사람.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 선언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강준호에게 있어서 누가 진짜 첫 번째 남자인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졌지만 어머니에게 버려진 남자. 차갑게 살아왔지만 처음으로 따뜻해진 남자. 그 온기를 준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복수하러 온 사람입니다. 준호의 선택. 그것이 이 드라마의 감정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드라마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첫째, 채화영의 표정을 보세요. 이 캐릭터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회장 앞에서의 얼굴과 혼자 있을 때의 얼굴. 그 전환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이 악당이 왜 30년을 버텼는지 이해됩니다. 둘째, 정숙희의 눈을 보세요. 오세지능으로 퇴행했지만 눈에는 가끔 뭔가 다른 것이 스칩니다. 기억이 돌아오려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채화영을 마주하는 순간의 그 눈이 전환점입니다. 셋째, 강준호와 장미의 온도를 보세요. 차가운 남자가 따뜻해지는 과정. 그 과정을 조각조각 모으면 이 드라마가 가장 잘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그 따뜻해졌던 장면들이 다르게 읽힙니다. 넷째, 마서린을 의심하세요. 서린은 피해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선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사이의 온도 차이를 놓치지 마세요. 배신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늘 복선이 있습니다. 하나. 30년 전의 죄는 반드시 현재와 연결된다. 납치, 바꿔치기, 실종, 퇴행 모두 30년 전 최화영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 죄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둘. 아군인 척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설인, 이강혁, 마 회장 이 드라마의 인물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각자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믿으면 안 됩니다. 셋. 가장 강한 무기는 기억이다. 이 드라마에서 진실을 담은 것들 정숙희의 기억, 이강혁의 녹음 파일, 마 회장의 유언장 모두 기억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드라마가 한 단계씩 뒤집힙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첫 번째 남자인지 처음엔 로맨스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오장미에게 첫 번째 남자, 강준호에게 첫 번째 진심, 최화영에게 첫 번째 균열. 30년이라는 시간 위에서 모든 첫 번째들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이 드라마입니다. 최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오장미가 멈추지 않는 한 이 드라마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판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